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이번 일요일 새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징계 후 복귀와 함께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하게 됐는데요. 지난 안필드에서 펼쳐진 양팀 맞대결에서 실수를 보였던 오리에가 오히려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의 연이은 실수로 1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리그 20승 1무로 2위 레스터와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16점이 앞서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리그 38경기 무패, 21경기 연속 득점,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리그 최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우선 베르통원이 체력관리 차원에서 빠지며 프리시즌에서 활약했던 유망주 탕당가가 깜짝 선발로 나왔습니다. 또한 소개된 바로는 3-5-2 포메이션이었고 라인업상으로 보았을 때 알리의 펄스9 운영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을 보면 수비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포백이었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의 라인업입니다. 지난 셰필드전에서 복귀한 알리송이 선발로 나왔고 중원에는 밀너, 파비뉴, 케이타의 부상으로 체인벌린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공격진은 마누라 라인이 그대로 선발로 나왔습니다. 피르미누의 선제골 이전 장면입니다. 살라가 산체스를 끝까지 쫓아가 부정확한 클리어링을 유도합니다. 오리에가 잘 따라가 태클로 걷어냈지만 리버풀의 스로인이 선언되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서 알더웨이럴트가 정확하게 걷어내지 못한 볼을 henderson이 밀어주고 살라는 산체스를 등진 상황에서 잘 버텨내며 피르미누에게 연결합니다. 피르미누는 탕당가를 잘 속이며 왼발로 득점합니다. 그러나 스로인 상황에서 마네의 무릎이 라인 안에 있던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무리뉴는 최근 몇 년 동안 강팀을 상대로 비대칭 전술을 자주 쓰던 감독입니다. 비록 결과는 경질로 이어졌지만 맨유 시절 리버풀을 상대할 때에도 수비 시에 비대칭 포메이션을 썼던 감독입니다. 당시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비대칭인데요. 두 명의 오른쪽 풀백을 내보내 로버트슨의 오버래핑에 대비하고 수비 시에는 포백으로 라인을 유지하다 공격 시에 롱볼로 처리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롱볼로 처리할 때 최전방에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케인이 없었기에 리버풀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가 주였고 지공으로 역습을 전개하려 할 때에는 알리나 윙크스의 전개 능력을 이용하려 했지만 리버풀의 압박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왼쪽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방향전환 패스를 받으면 크로스를 아는 아놀드의 성향을 고려해 손흥민이 아놀드에게 볼이 전달될 때 달려가 압박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4-4-2의 형태로 기본 수비를 하다 오른쪽에 아놀드로 공격이 전개되면 비대칭 4-3-3처럼 되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해 리버풀의 두 풀백은 잠시 자리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코너킥 수비 시에 손흥민을 마크하던 로버트슨이 오른쪽에 위치하며 뛰다가 잘 풀리지 않자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henderson이 많이 내려와 아놀드의 수비 커버를 해주는 동시에 후방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간 로버트슨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고 이때 오른쪽에서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 피르미누가 중원으로 내려가 방향전환을 도우며 로버트슨의 크로스로 공격이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토트넘은 얼마 없는 공격 기회를 롱볼과 역습 두 키워드로 풀어가려 했습니다. 롱볼로 볼 처리를 할 때 무리하게 압박을 하진 않았지만 그 후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유도하며 측면 후방에서 볼을 뺏은 뒤 무리뉴 체제에서 폼이 좋은 알리를 이용해 역습을 풀어가려 했습니다. 실점 후에 토트넘은 포메이션을 유지한 채 선수들의 위치를 조금씩 옮겼는데요. 손흥민이 포체티노 체제에서 케인이 없을 때처럼 투톱으로 섰고 모우라가 왼쪽 측면으로 옮겼습니다. 수비 시에도 마찬가지로 4-4-2의 형태에서 알리와 손흥민 투톱으로 섰지만 리버풀이 볼 점유와 압박을 적절히 활용하며 토트넘을 오히려 힘들게 했고 1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토트넘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매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며 모우라가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토트넘의 속도에 맞춰 리버풀도 역습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요. 토트넘은 윙크스가 1차 저지를 하는 동안 이선의 선수들이 내려와 방향전환을 저지하는 형태를 잘 보여주며 막아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여전히 롱킥으로 처리했지만 토트넘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이 시작될 때 평소대로 전개했는데요. 이는 로즈와 손흥민이 평소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릭센의 패스가 살아나며 손흥민의 드리블에 리버풀의 수비진이 역시나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클롭은 빠른 교체 판단을 내리며 경고가 있는 체인벌린을 랄라나로 교체하였고 포메이션의 변화 없이 자리만 바꿔주며 측면 공략을 더욱 시도했습니다. 무리뉴는 이에 맞춰 전술 변화를 크게 가져갔습니다.
로즈와 에릭센을 라멜라와 로셀소로 동시에 교체하며 탕당가에게 지시를 내려 왼쪽 풀백으로 가게 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완전한 포백 라인을 갖춰 4-2-3-1의 포메이션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수비 시에는 모우라가 원톱을 서고 알리가 3선으로 내려간 형태였죠. 라멜라와 로셀소의 투입으로 토트넘은 두 차례의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두 찬스 모두 무산되며 무리뉴의 재밌는 리액션이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찬스는 지난 FA컵에서 나온 득점 장면과 매우 유사했던 장면으로 보아 오리에를 전진 배치시켰을 때 나오는 약속된 공격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불안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여 한 골 차에 만족하지 않고 오리기와 샤키리를 투입하며 추가 득점도 노렸지만 잘 버텨내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후반에는 잦은 실책으로 토트넘에게 기회를 내줬음에도 토트넘이 허무하게 모두 날려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킨슨 주심은 추후의 득점으로 이어져 VAR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스로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판정이 없었고, 로버트슨이 교묘하게 애킨슨의 눈을 피해가며 거친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이보다도 토트넘 팬들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공격진에 대해 케인의 부재가 더욱 아쉬웠을 겁니다. 반면 리버풀은 매 시즌 강해지는 모습으로 압도적인 승점을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무승부를 기록하며 고전했던 상대인 맨유와의 경기입니다. 물론 안필드에게 리버풀이 우세하다고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와 같이 후반에 집중력 저하를 보이며 실책을 할 경우에 승점 3점은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